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증권. 안녕하십니까. 경제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정원일입니다. 오늘의 위클리 이벤트로 말씀드릴 내용은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6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경제 지표의 발표 일정과 이 지표들에 대한 체크 포인트를 좀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이슈화되고 있는 것은 최근에 많이들 얘기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죠. 테이퍼링의 시점이 도대체 언제일까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이퍼링 관련되어서 시중의 금리 그리고 기준금리가 좀 변동한다면 과연 민간에서와 정부에서의 부채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6월 달에 주요 경제 지표 발표 일정입니다. 일단 6월 1일 날에 바로 한국의 5월 수출액이 발표가 되죠. 수출 회복세는 5월을 연중 정점으로, 그러니까 고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저효과가 가장 세게 발생하고 있는 시점이 5월이기 때문에 증가율 수치 자체로는 시장에서 전망치는 굉장히 높은 수준 유지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액 측면에서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6월 1일 날에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국면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가 부분이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지표들이 좀 관건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테이퍼링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물가이기 때문에 좀 6월 달에 발표되는 5월 기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좀 한국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기저효과와 더불어서 좀 가중치가 높은 공업 제품 가격 그리고 서비스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제 물가 상승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활동이 제한이 완화가 되면서 서비스 가격 위주로 이제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국면이 지속될 것 같고, 최근에 지표들이 발표되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은 각종 물가 지수들이 시장의 전망치 대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과 내구재 가격 이미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주거 관련 비용,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면서 이런 물가 상승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타 미국의 실업률이라든가 한국의 GDP 확정치, 그리고 중국의 소매 판매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은 내용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일단 물가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하자면은 시장의 전망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물가 수준이 형성이 되고 있고, 이런 물가 수준이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관련된 이런 시장에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테이퍼링 시점에 대한 의견을 이제 시장에서 조사해 봤더니 사실 지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시장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언제가 테이퍼링 시점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봤더니 가장 비중이 큰 시점이 금년 4분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의 시점에 대한 조사에서는 금년 4분기 중에 이제 테이퍼링이 유력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그렇죠.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경제 상황에서의 과열을 좀 막기 위해서 이런 물가에 대한 조절 그리고 과열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4분기 중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이 시장에서의 전망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움직인다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지를 부채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한국의 사례인데요. 한국에서 지난 10년간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 과연 민간에서의 부채 그리고 이 부채를 연체하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만큼 많이 늘었는지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에서의 금리 인상기는 2차례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금리 인상기에서는 2010년대 초반에 이렇게 이루어졌었죠. 자, 이때 당시에 금리 상승은 어떤 연유에 의해서 발생했을까 생각해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때 당시에 있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나고 나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고 나서 물가 상승률이 이때 당시부터 2010년 당시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 기준금리가 인상이 단행됐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경제 상황이 경제 성장률 자체가 완연하게 회복기에 진입하였다라는 그런 판단보다는 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금리를 좀 상승시킨 그런 그 부분들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에 의해서 민간의 요 그림이 이제 가계대출의 연체율인데요. 소폭 상승했죠. 0.5% 정도에서 연체율이 형성되었지만 0.78% 정도까지 이렇게 높아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업대출의 연체율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기간 동안 이 대출에 대한 부담 그리고 금리가 높아짐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이 좀 확장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신용카드 대출 같은 경우에는 완연하게 이제 연체율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2차 금리 인상기를 보시죠. 이때 당시에는 2017년, 18년 당시가 이제 반도체 호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성장률도 굉장히 호조를 보였던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금리를 시켰더니 가계 대출의 연체율은 거의 정체였고요. 기업 대출도 오히려 약간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의 변동이 없었고요. 그런 특징을 감안해 본다면은 1차 금리 인상기는 경제 성장률이 이제 완연하게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연체율이 좀 변동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2차 금리 인상기는 경제가 이제 완연하게 회복 기조에 들어왔을 때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연체율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들을 반영을 해서 테이퍼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단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 국면에서의 비교를 해보자면은 1차 금리 인상기와 조금 더 유사한 국면이 현재 국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서 굉장히 많이 풀려 있는 유동성이라든가 대출 부분에 대한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대책들도 많이 마련이 될 것으로 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부 부채에 관련돼서 좀 글로벌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부분에서는 정부 관련된 부채인데요. 정부 부채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 다들 아시고 계시는 부분일 겁니다. 이러한 정부 부채의 증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이 사용될까? 크게 4가지 정도입니다. 경제 성장, 그리고 긴축 조정, 고인플레이션, 디폴트. 이런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능하지 않고 어떤 나라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전략일 겁니다. 그래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 경제 성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이 경제 구조에 대해서 변화를 굉장히 많이 꾀하고 있고 소비와 관련된 성장 기조를 이제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이제 경제 성장을 통한 부채 관리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인구와 산업 구조상 성장 잠재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방법은 긴축 조정인데요. 조세 부담과 국민 저항이 낮은 경우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인데 아무래도 유로존 쪽에서 좀 건전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유지시키면서 부채의 실질 가치를 하락시키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미국에서 취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 상승률 자체가 4월달, 5월달, 6월달 기저효과가 끝나고 나면 좀 정체될 것이다. 물가 상승률이 하락할 것이다라고들 전망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정부 부채와 관련된 이슈를 감안해 본다면은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테이퍼링과 관련된 시장과 연준의 줄다리기는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저희 쪽에서는 좀 들고 있습니다.
뭐 6월달 지표와 관련해서는 일단 물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파생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레이더.